240번 버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이만 하차시키고 어머니는 그대로 태운 채 운행해 버스의 기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진 가운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게 저희가 한 뉴스를 통해서도 이 뉴스를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딱 처음에 말 들었을 때는 버스 기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 특히 네. 어린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냐고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봤더니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정말 커질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사자들도. 이게 사실 굉장히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된 것뿐 아니라 진실이 무엇이냐,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이냐라는 점까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최초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인터넷에 승객을 자처하는 목격자가 글을 올렸죠. 그 글 때문에 일단은 일파만파 사건이 예.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글에 따르면은요, 첫 목격담에 따르면은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만 내린 것을 알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운전사에게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예. 그리고 또 승객들까지 그런 요청을 했다. 심지어 그 아이 엄마가 울부짖기까지 예.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도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 내용만 본다면은 당연히 버스기사가 도대체 왜 안 내려줬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분노하고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실제로 어제 오전 또 이른 오후까지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렇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목격자가 SNS에 올린 내용과 지금 조금 달랐던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아이가 그 글에서는 4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4살이 아니라 뭐 지금 CCTV 영상도 돌고 있습니다만 한 7살에서 4살보다 큰것 8살 같긴 정도라고 합니다만, 예.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또 아이가 뭐 훨씬 커서 뭐 떠밀려서 내렸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렸다는 게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그 차량 내는 아니고 외부에서 하차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예. 영상을 보면은 아이가 내리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손을 못 잡고 내린 것이 아니라 되게 자발적으로 자의에 그렇죠. 의해서 걸어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글이 사실관계가 약간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아이의 연령인데요. 사실 이게 이 연령대의 아이를 키웠거나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연령대에 있어서 약간 착각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살, 7살 이거 뭐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이를 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최초 목격자가 안타까워서 특히나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올린 예. 그 하나의 글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말았는데요. 모두에게 이로운 게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반론 글이 올라온 게 기사분의 딸이라고 자청한 분이 올리셨던 게 이제 저희 네. 아버지는 그러실 분이 아니고 특히나 뭐 내릴 때 이제 여자분께서 어머니께서 울면서 내리는데 그 뒤에 대고 뭐 욕을 했다. 맨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좀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또 법적인 부분이 논란되고 있는 게 뭐냐면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가 정차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서서 내려줬으면 이것도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이제 26조에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1항에 총 6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는 그 6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객이,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것 안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즉 아직 승객이 못 내렸고 내리려고 하는데 내려야만 하는데 이거를 정차하지 않냐고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류장이 아닌 경우에 비록 승객이 다급하다 내려달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요청에 응해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규정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하차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이제 그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아이만 내렸고 엄마가 아이와 떨어져서 버스에 남았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초 지나서 알았다고 지금 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알았다면은 뭐 더 그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네. 반면 이제 일부 승객과 아이 엄마의 최초 주장에 따르면 아니다. 내려달라고 했고 아이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의 판단을 떠나서 과연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에 쭉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아이가 내릴 때 보면은 내리고 나서 보통 이제 엄마가 따라 붙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린 것도 그것도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사실관계 확인은 되지 않은 그렇죠.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승객이 목격하고 쓴 글인지 본인이 승객을 자처하고 있지만 글쎄요, 정말 승객인지는 모르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자면은 엄마가 뭐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아이 내리는 걸 몰랐다라는 못 봤다. 글 이런 글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예. 결국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그러겠네요. 아이가 인파에 떠밀려서 내리고 엄마는 따라서 못 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아이 먼저 내린 것이고 엄마가 그거를 본인의 사정으로 몰랐던 것인지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예. 초반에 나왔던 한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이 논란에 불씨를 지핀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보면 이게 결국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도 뭐 법적으로 어떤 뭐 제재가 가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표현 일부 내용에 있어서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과연 허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실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글로 전달함에 있어서 표현함에 있어서 약간의 부정확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겠고요. 어쨌든 버스 기사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억울한 생각이 예. 억울한 면이 있겠죠. 생기는 것이고 또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참다 못한 딸이 직접 사실관계 해명까지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충격 등등이 많을 것이고요. 네.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어제 또 늦은 오후에는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해직됐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물론 참 사실은 많은, 아니었죠. 네, 사실되지 않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 해당 운전기사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저희가 CCTV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당시 초반에 이제 해명을 위해서 서울시 측에서 CCTV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를 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위로 지금 CCTV가 공개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CCTV를 공개를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그러게요. 여기도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차량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위쪽에 있는 거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두 개가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승객 부분, 서 있는 그런 승객 부분을 찍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주로 촬영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 공개는 됐어요. 그런데 다 이제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 등등이 돼서 신원을 확인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어제 이제 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후에 공개를 하자. 이제 이런 그 논란을 좀 불식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이제 아이 엄마가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니 본인이 뭔가 숨기고 싶고 또 뭔가 이게 영상이 공개되면 그동안에 했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뭔가 예. 좀 두려운 면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고요. 네. 또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뿌옇게 처리해서 공개된다 하더라도 240번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또 어디에서 하차를 했다고 한다면은 대충 보면 금방 또 신원이 예.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아이가 누구다, 아이 엄마가 누구다, 평소에 저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도 이랬어요 등등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버스기사 딸이 올린 그 내용을 보면 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시고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도 사고 같은 게 없었다.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놀다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게 네. 이건 또 어떻게 확인이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진실인가 싶어요. 네, 이제 버스 운전기사의 딸이 쓴 글, 뭐 실제로 버스 운전기사의 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사실관계를 나름 파악을 해서 쓴 글이라고 또 가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측이 사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 측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필요하다면 이제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누군가의 범죄로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게 재판으로 가지도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예.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판단해 줄 것인가, 누가 심판해 줄 것인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정리될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런 필요가 있는가까지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구인지부터 좀 가려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시인 배용재 씨, 미성년자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 성희롱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죠. 네,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제 이 시인이 경기도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실기 담당 수업을 했습니다. 네. 네, 교사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이때 문예창작과에 이제 있는 학생 5명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예. 그래서 기소가 됐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어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고 여기에 더해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이 배 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동의하에 한 것이다,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사의 주장과 달리 폭력 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 씨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제추행, 간음, 중간간 행위 등등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중형을 선고했죠. 만약에 이 작가의 시인의 말대로 뭐 합의하에 그런 거라면 그걸 참작해 준다면 많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형이? 피해자의 연령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일반적인 그런 고등학생을 가정해 본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성립이 해당되지 되지 않을 것 않죠. 같고요. 예. 예, 동의하에 했다고 한다면 사실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고육지책으로 이제 아동 학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의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피해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관계 등을 본다면은 만약에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 그랬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피해 학생들이 여전히 엄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한 적 절대 없다. 예.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성범죄다라고 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에 합의하에 했다는 이런 그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인정이 안 됐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폭로한 게 또 있더라고요. 배 씨의 성희롱 발언도 조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죠. 이제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 아동복지법 위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아동에 대해서 성희롱 등의 그런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굉장히 좀 판결문에 많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 일일이 언급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의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성관계 제의하면서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너를 그런 세계로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 게다가 또 이거는 글쎄요. 내가 너의 첫 남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등을 많이 하면서 있었네요. 이게 참 글쎄요. 이게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간을 정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법원이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성희롱 발언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오늘은 뭐 밖에서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그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을 모두 참작을 해서 뭐 징역 8년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엄한 처벌이 사실이면 있었죠. 정말 심각한 거였네요, 그죠? 일단 1심 법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이제 2심으로 가고 또 혹시 상고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 1심의 결론이 2심에서 많이 안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언들을 했다는 점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정말 이제 그렇겠네요. 부모가 들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배 씨가 추천서를 써줘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이게 결국에 입시에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합치는 갑의 거죠. 행위에 예.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뭐 어떤 정말 이렇게 교사와 학생 간에서는 그것보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이라는 게 너무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정말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떠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면 사실 그거를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개선책과 보완책을 마련을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라는 그런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학생들이 물론 신체적으로는 거의 성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정서적으로는 사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처럼 추천서 한 장이 이제 그 진학에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대학 진학이 추후에 그 등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제 그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결국 성공 여부에도 그렇죠. 영향을 그럴 수 미칠 있는 수가 거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응하게 되거나 또는 정말 내심으로는 원치 않고 이게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은 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라든지 또는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예체능계 또는 그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결국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하려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이 뭐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있다고 제시해 드릴 수 없는 점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시로 그 학교 내에서도 수시적으로 어떤 체계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스펙이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성 검사라든가 그 중간중간 평가를 학생들을 통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 또 교내에서 이런 그 성범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범죄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예.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맞아요.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